안녕하세요, 도리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자열을 제어하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크게 따져가지고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 값이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수랑 실수를 묶어가지고 그냥 숫자값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스트링을 강의했는데 스트링처럼 문자값을 표시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나갈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불리인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 형식, 쇼트 형식, 인트 형식, 롱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실수, 더블, 뭐 캐릭터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아니면은 값을 변환시키면서 뭐 에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변환이 잘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버플로우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종류를 알아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보면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형에서는 표시를 할 수 없는 뭐 숫자 값입니다. 아니면은 뭐 문자 값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성을 높여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거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할 거고요. 처음에는 UI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UI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형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폼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 만들 프로그램은 study 두 번째 거에서 데이터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첫 화면이 뜨겠죠. 지난 시간처럼 앞쪽 강의는 뭐 UI 그리는데 좀 투자를 할 거고요. 뒤쪽 강의에 프로그램을 짤 생각인데, 뭐 UI 파일을 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리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한번 다뤄보려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실제로 숫자 값이나 뭐 데이터형을 한번 넣어야 되니까 텍스트 박스라는 놈을 한번 쓸 거고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를 그냥 끌어다 놨어요. 끌어다 놔도 되고요. 선택하고 그냥 클릭을 하셔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텍스트 박스를 하나 집어 넣을 거고요. 문자형을 조금 길게 쓸게요. 이거는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크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넣어서 변환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형, 아까 여기 문서에 있는 이 데이터형 중에서 여기까지만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해볼 거는 short 값이라든지 int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블 뭐 이 정도만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변환시킬 값은 short 값을 변환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int,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더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를 한번 봐야 되니까 요거는 어차피 예외를 발생시킬 거라서 exception이라고 띄워 놓을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차후에 한 두 강 정도 뒤에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인데, 지금은 그냥 표시만 하기 위해서 띄워 놓을 거고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
요 놈들은 다 그냥 표시해주는 이름들이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요것들에 대해서 값을 넣어주는 놈들을 만들겠습니다. 요 놈들이 메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별도로 이름을 안 붙일 거고요. 지금 들어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요거는 텍스트를 이제 숫자 값이 들어갈 거니까 0으로 해주고요.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형을 맞춰서 적어주면 나중에 파악하기가 조금 쉬워지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텍스트를 0으로 해주고, UI를 보시면은 조금 더 낫겠죠. 버튼은 조금 더 만들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자, 이렇게 버튼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줄, 결과값을 뿌려줄 라벨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을 할 거고요. 이름 같은 경우는 얘는 값을 넣어줄 거라서 텍스트 박스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이 네임 태그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요거는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네임 쪽에다가 이 부분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코드에 사용되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우린 코드에서 쓸 거니까 요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버튼 이름을 안 적었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알아서 이건 텍스트 이 텍스트 쪽에서 변환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이거는 short 값을 변환시킬 거라서 변환. 이거는 당연히 int 값을 변환시킬 거니까 텍스트를 int 변환. 그리고 여기는 더블 값을 변환시킬 거니까 변환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얘는 지금 보면은 name을 텍스트 넘버라고 적었고요. 여기는 라벨이니까 여기 보면은 name에다가 라벨 LBL이라고 적고요. 라벨 short, 당연히 라벨 int.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거라서 아무 때나 적어 주셔도 돼요. 식별자니까 좀 더 편하게 알아보시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요. 그러니까는 이 컨트롤에 대한 약자 같은 좀 줄임 글자 같은 걸 좀 쓰고요.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이름들을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는 라벨 exception 적어주고요. 뭐 보통 짜는 사람들 중에서 이 코드를 숨겨야 되겠다, 잘 안 보여주겠다 하는 분들은 ABCD 이런 걸로 쓰는 것까지도 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버튼, 이건 뭘로 적을까요? 버튼, 아니다. 버튼은 굳이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왜냐면 프로그램에서는 뭐 식별해주면 좀 더 편한데, 네. 왜냐면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만들 거라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다 적어줄게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구분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니까요. 어디서 불러왔는지. dn int, 그 다음에 dn 더블. 아마 지난 강의 때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버튼이 굳이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지금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4개니까요. 자, 이제 UI를 다 그렸어요. 이제 전반부는 끝이 났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작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 놓은 화면이 뜨겠죠. 네,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 있고요. 지금은 역시나 아무것도 안 눌렀으니까, 아무것도 소스를 안 넣었으니까 뭐 이벤트는 뜨지 않게 돼 있고요. 지금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텍스트 박스에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 라벨들은 역시나 값을 못 건드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눌릴 수가 있게 돼 있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짜볼 게 뭐냐면 이 short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뿌려줄 건데,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한번 여기 텍스트에 있는 값이 숫자로 변환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버튼 이벤트가 생기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short 값을 한번 변환을 시켜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넘버라는 놈을 해놓고, 아까 보면은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불러올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일단 가져와야 돼요. 숫자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저번 시간과 똑같이 t박스 텍스트 넘버라고 하면은 텍스트 박스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올 거고요. 숫자로 변환시키는 함수는 short로 변환시킬 거니까 short를 치면은 여기에서 parse라고 해서 해당하는 16비트 부호 있는 정수로 변환합니다 라고 해서 변환할 수 있는 값이 뜨고요. 여기에 보면은 스트링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불러왔던 텍스트 박스 넘버 텍스트라는 거를 적어주면 변환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short라는 형을 하나 지정을 하고 sNumber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박스 넘버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short 형태로 바꿨어요.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집어넣는 걸로 그냥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변환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라벨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고요. 라벨에다가 여기 sNumber 아까 만들었던 여기에 보면 아까 변환한 값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문자 형태로 불러주면 되게 돼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문자 형태였어요. 문자 형태. 여기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 4445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숫자로 돼 있지만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불러오니까 이거는 글자로 돼 있는 444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문자 형태로 바꿔서 여기다 뿌려준 형태고요. 지금 짠 소스는. 그래서 뭘 확인하려고 이렇게 짰냐면, 지금 똑같은 거를 그냥 복사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short랑 ushort라는 값이 있거든요. 이거는 undefined 함수인데, unsigned 함수인데, 여기 보면은 음수 부호를 사용을 안 하면서 범위를 늘렸어요. 여기 보면은 방금 썼던 shor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해가지고 32,767까지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ushort라고 하는 놈을 쓰게 되면, unsigned short라고 하는 놈을 쓰게 되면 요 음수 부호가 없어지면서 쓸 수 있는 범위까지를 양수 부호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65,536까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short로 구성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값을 65,000을 썼다 라고 하면 변환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65,000을 쓰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뜨면서 변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overflow exception 이라고 뜨게 돼 있죠. 요게 바로 범위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값이죠. 그래서 형식이 안 맞는 값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가 뜨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ushort라고 하는 놈으로 바꾸면, 그렇죠? 그러면은 6만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형을 맞게 쓰면은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틀린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까처럼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떴을 때 바로 프로그램이 뻗어버리니까 이제 예외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덜 뽑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트라이 그냥 쓰시면 돼요. 트라이 쓰고, 네, 자, 캐치, 트라이 캐치문인데 예외 처리문은 나중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따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외 처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아까 예외 처리하는 데다가 하나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exception이라는 놈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라벨 exception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외가 만약에 발생하면 이거는 그냥 지금 따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 처리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예외 값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문자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 라벨 익셉션이라는 데다가 다시 뿌려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65,000이라는 값을 넣으면 아까 에러가 떴었죠. 그러고 뻗었어요. 프로그램이. 지금은 아까 그 뻗은 에러 내용이 여기다가 그대로 뜨죠.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길어가지고 어디 줄에서 에러가 났다 이런 것까지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안 죽어요. 예,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또 정확한 값을 적었을 때도 얘가 안 지워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65,000 이때는 예외가 발생한 거고, 만약에 정확하게 적으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가 남아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값을 받았을 때는 지우는 부분도 만들어주면 괜찮겠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변환을 했다 라고 하면 원래 있던 놈을 적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숄트 값을 변환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 거부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트 값을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더블 값을 바꾸는 부분. 요거 세 개는 뭐 같은 형태로 가져갈 거고요. 만드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인트를 할 거고요. 요거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데이터형은 int, 그 다음에 int passer라고 해서 똑같은 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냥 쓰셔도 되고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int를 쓰셔도 여기 보면은 파서가 있고요. 문자형을 32비트 부호있는 정수로 변환합니다. 그거에서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형태는 같고요. 그러면은 어디다 뿌려줘야 되냐면, 요번에는 int 값을 바꿀 테니까 여기 라벨 int라고 돼 있는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라벨 int, 그 다음에 s 값을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예외 처리도 그대로 하고, 자, 더블도 마찬가지로 가져갈게요. 더블 같은 경우도 그냥 복사를 해와서, 여기 보면은 얘가 더블 쓰고 더블 파서라고 있겠죠. 찍어보시면 돼요. 한 번씩 있는지 없는지.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있죠. 표현을 배정 밀도 부동 소수점 숫자로, 어렵다. 네, 변환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더블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변환시키는 숫자 값들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범위가 있죠. 지금 보면 저희가 썼던 게 short를 썼었고, int를 썼었고, 더블을 썼었죠. 값을 뭐 범위를 오버할 수 있게 한번 써보면 되겠죠. 만약에 40을 썼어요. 그러면은 short 범위 아니니까 short 변환이 되고, int 범위 아니니까 int 변환이 되고, 더블 범위 아니니까 더블 변환이 되고. 자, 40만을 쓰면은 short 범위를 벗어나죠. 에러 처리가 뜨고요. 그 다음에 int 범위 아니니까 값이 써지고, 더블 범위 아니니까 값이 써지고. 그러면은 int 범위가 벗어나게 해보려면 곱이 몇 개냐? 2, 1, 2, 3, 4, 5, 6, 7, 8, 대충 9개 정도? 이 정도 쓰면
벗어나니까 여기에 값이 뜨죠. 그리고 얘는 값을 쓸 수 있고요. 얘 역시나 못 띄우게 돼 있고요. 자, 이래서 범위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할 때마다 얘네들이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시키기 전에 저렇게 헷갈리니까 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른 애들도 초기화를 시키는 부분을 넣으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넣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여기 요거 때문에 한 건데 알아서 변환이라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내가 숄트로 변환시키고 싶으면 숄트로 시키고 인트로 시키고 싶으면 인트로 시키고 더블로 하고 싶으면 더블로 시키고 뭐 이런 식인데 그냥 알아서 변환을 누르면은 뭐 숄트 범위면은 숄트에다 집어넣고 그거보다 더 큰 범위면 인트 그거보다 더 큰 범위면 그냥 더블 알아서 바꾸겠다 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알아서 변환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숄트 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int 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블 값을 변환해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뭘 할 거냐면 if 해서 뭔가 조건이 되면 변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label short 텍스트에다가 뭔가 바꾼 값을 집어넣겠다. 변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뭐 이거는 조건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거고요.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맞으면은 이거를 태우겠다. 이쪽으로 보내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얘가 변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숄트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건데 그래서 short 클래스 안에 있는 여기 함수를 뒤져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try parser 라고 해서 변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냅니다. 변환도 하고 변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주는 함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띄웠을 경우에 텍스트 박스 넘버 점 텍스트 안에 있는 거를 아까랑 똑같죠. 파스 쓸 때랑 값을 써주고요. 근데 요 놈이 틀려졌어요. out short result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기에 지정했던 요 변수를 여기다 넣는데 out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out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받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파스 안에서 변환하고요.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변환 결과값을 던져주고 이 형태 자체는 true, false로 반환이 되게 돼 있어요. 맞는지 틀렸는지를 자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요 놈이. 네, 그래서 이게 맞다 그러면 변환이 된다 그러면은 변환값은 여기다 넣어주고 얘가 true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안에 놈을 태우게 돼 있어요. 맞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뭐가 되냐면 이거 한번 태워볼까요? 근데 궁금하니까 한번 태워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중단점을 한번 잡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중단점이라고 해서 빨간색 줄이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잡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타다가 저기에 걸리면은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40을 띄우고 알아서 변환을 딱 눌렀어요. 뭔가 여기에 섰죠. 그러면 이놈이 제가 40을 받아왔으니까 이게 변환이 된다 그러면은 요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변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건너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F10을 한번 눌러볼게요. F10을 눌리면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F10을 눌러서 변환이 된다 라고 해서 들어왔죠. 지금. 그리고 여기 리턴 값은 결과값은 아웃을 해서 40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40을 텍스트에다가 숄트 쪽에다가 바로 넣어줬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변환이 안 된다고 하면
F10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건너뛰게 돼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것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else if 그래서 이때까지 맞춰준 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요. 적어야 되겠다. int try pass number text i number 네, 이게 맞으면 int.text에다가 i number to 해줄 거고요. else if 이 조건도 아니라면 double try pass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tbox 뭐지 box number text out에서 d number 넣어줄 거고 vel double text가 d number 이거 천천히 적으셔도 돼요. 저장하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게 아니면은 이 조건을 태울 거고 이 조건이 아니면 이 조건을 태울 건데 이 조건도 아니면 지금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다운시키진 않고요. exception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변환할 수 없음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아무튼 이 정도로 그냥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워줄 거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예외 처리 부분은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간단해졌어요. 이거를 실행을 딱 시켜가지고 변환을 할 건데 만약에 40을 띄웠으면 알아서 변환을 누르면 40만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더블 변환할 수 있는 범위다. 그러니까는 한 요 정도 띄우면은 인티저는 못 넣었는데 더블은 넣을 수 있는 값이잖아요. 더블이 들어가는 값이다 라고 하면은 알아서 변환을 딱 눌러서 더블 쪽에다 넣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 뭐 한 인트 정도에 넣을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인트 쪽으로 넣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벗어난다. 이 값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더블 값이니까 엄청 길게 적으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다 적어도 안 벗어날 것 같은데 안 벗어나죠. 90이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90이니까 308 정도 가면 되나 보네요. 308이면 헷갈리니까 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얼마나지? 네, 넘어갔나 보네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을 넣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지우고 있어요. 맞춰서 넣을 걸 그랬네. 헷갈린다. 자, 155, 259, 285, 넘어갔다. 요 근처일 것 같은데, 306 됐다. 네, 여기 보면은 308이죠. 306까지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307, 308 되면은 멋져. 네, 이렇게 해서 요 범위까지, 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에러를 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버플로우라는 놈이랑 이 데이터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환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언디파인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음수부호랑 양수부호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음수부호를 쓰니 안 쓰니에 따라서 만약에 음수부호를 안 쓰게 되면은 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잘 쓸 수 있겠죠. 잘. 그리고 여기에 뭐 엄청 언급하고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뭐 아까 if문을 쓰면서 불리한 형태를 사용하는 고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자 같은 경우는
변환할 수 없는 거를 확인할 때 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문자도 당연히 못 바꾸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는 안 바뀌겠죠. 뭐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설명 자체가 조금 지루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